지금 바세린 이제 30주년을 앞두고 있어요. 좀 있으면. 예, 대단하죠. 예,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근데 뭐 메서드 그렇고 좀 비슷합니다. 이제 30 조금 비컨이 가장 영하네요. 이 중에서는. 예, 그래도 한 10년 넘게 하셨는데. 예. 어떻게 하면 오래 할 수 있냐? 어떻게 하면 밴드가 그렇게 장수할 수 있는 건가라는 얘기를 좀 했더니 멤버들끼리 서로 안 친하면 오래 할 수 있다라는 답을 하더라고요. 그 얘기를 좀 왜 그런 얘기? 근데 이게 처음 하는 밴드들한테 적합하지 않은 얘기이긴 하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들려주면 좋겠습니다. 이거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거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책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과정에서 그 말들이 조금 수정되고 매끄럽게 좀 정제돼서 실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조금 막 이렇게 러프하게 좀 실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뭔가 제가 싸가지 없거나 뭐 반말한다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게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싸가지 없지 않고요. 예의 바르고 잘 다가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그 밴드가 오래 가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안 친한 게 맞아요. 안 친한 게 맞는데 그거는 사실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고 저희에 이제 국한돼서 좀 적용되는 그런 말인 것 같거든요. 저희는 초반에는 저희가 그 보컬하는 친구랑 저랑 이제 중학교를 같이 나와서 미술학원도 같이 나왔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둘이서 밴드를 결성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좀 친했어요. 노래방도 자주 가고 뭐 집에 놀러 가서 막 뮤직비디오 같은 거 막 이게 죽인데 하면서 보기도 하고 막 그런 친했었는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이 친구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집에서 뭐 지금은 뭐 애 보고 있겠죠. 아기가 지금 얼마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교류는 거의 없어요. 거의 없고 그 공연이 있거나 뭐 합주가 있거나 뭐 이럴 때마다 연락을 하고 뭐 이렇게 만나고 뭐 이렇게 이런 건데 만나면 또 이야기를 많이 하죠.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저희가 쌓아왔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교류가 정신적인 교감이 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초반에 만약에 밴드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주 모이고 자주 이야기하고 계속 치고받고 막 자기 말이 맞다 이렇게 싸워야겠죠.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내년이 30주년이거든요. 내년에 30주년인데 그때까지 지금까지 저희가 쌓아왔던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뭘 생각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감이 오는 약간 그런 상황이고요. 그래서 그런 취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. 이게 사실 오래 한 밴드는 비슷해요. 바세린하고 이게 안 친하다기보다 이제 너무 잘 알아서 덜 만나는 거죠.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또 상황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.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잡고 이러다 보니 자주 만날 시간도 줄어든단 말이죠. 그러다고 치면 그렇다고 해도 신뢰는 서로 쌓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자주 안 만날 뿐이지 뭐 신뢰만큼은 아마 이제 다른 상황에 접어들게 되면서 뭐 그런 표현으로 이제 좀 재밌게 표현이 됐던 거고요. 결국엔 오래 한 밴드는 대부분 뭐 평일에는 그냥 자기 일에 몰두하고 에너지 배분, 분배 이런 것들을 잘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바세린의 그 인터뷰적 타이틀은 내가 즐거운 게 최고가 타이틀이었어요.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요. 바세린은 나름 뭐 여기 나오신 밴드들 다 쟁쟁한 밴드들이긴 하지만 바세린도 나름 국내에서 할 건 다 이룬 밴드이란 말이죠. 그런데 밴드의 목표 중에서 즐거움을 늘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. 왜 밴드 목표라고 하면 뭐 더 유명해지고 싶은 것도 있겠고 어디 가고 싶은 것도 있고 더 큰 무대에 서고 싶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가장 즐거움이 뭐 밴드의 가장 큰 목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한번 자세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밴드에겐 다양한 목표가 있을 텐데 즐거움이 가장 큰 목표잖아요. 예.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는 밴드도 많을 거란 말이죠. 일단은 책에 저 이렇게 실린 거 보니까 제 그 뭐 이렇게 저희는 뭐 다 이뤘다 막 할 거 다 했다 막 이렇게 오만하게 막 이렇게 포장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런 건 아니고요. 일단은 뭐
저희가 목표했던 기준치보다 살짝 높게 우리가 해왔다라는 그런 말씀이었고,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한 지금 밴드 생활이라고 생각하고요. 일단은 저희는 뭐 저희 입장에서 해볼 수 있는 것도 뭐 페스티벌 나간다거나 뭐 공중파를 나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못해서 뭐 목매고 막 이런 정도는 아니고 좋은 경험이었다. 약간 그렇게 좋은 추억이었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좀 뭔가 인지도가 있을 때 그때 얘기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단물이 빠졌죠. 그래서 페스티벌도 거의 못 나가고 약간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뭐 그런 음악적인 것들도 사실 비즈니스 같은 것들도 많이 좀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비즈니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. 그래서 저의 재미를 좀 추구하기 위해서 제가 즐겁기 위해서 하는 밴드이기 때문에 각자 지금 뭔가 만약에 클럽 공연이 잡혔다라고 하는 그 클럽 공연을 굉장히 좀 진지하게 준비하고 공연에 임하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. 저는 저의 취향이 사실은 굉장히 뒤죽박죽이거든요. 저는 최근에는 이런 막 메탈 음악 시끄러운 거 안 듣고요. 지금 나훈아의 막 뭐지 저기 테스 형 뭐 이런 거 듣고 킬리만자로의 뜨거움 같은 거 설거지하면서 막 이렇게 틀어놓고 그러고 있거든요. 옛날 80년대, 90년대 그런 감성들 막 신스팝 같은 것들도 저는 좋아하고 뭐 시티팝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 더불어서 약간 이렇게 저 노자에도 있지만 이 약간 슬램 데스코어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뒤죽박죽인데 그런 것들을 바세린에서 어떻게 제가 좀 구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. 바세린 멤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좋아해요. 그래서 뭐 영화 음악 좋아하는 뭐 조민영 기타 치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음악 뭐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음악들이 바세린 그 앨범 내에서 다 어우러져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좀 그 앨범 같은 거 들으면은 그런 밴드들 있잖아요. 뭐 1번부터 마지막 곡까지 다 똑같이 들려서 졸음이 유발되는 약간 그런 밴드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좀 탈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화처럼 앨범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중간중간 저희 앨범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그 그냥 지나가는 약간 연주곡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 껴 있고요. 그래서 한 편의 그 영화를 본 듯한 느낌을 낼 수 있도록 앨범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딱그 공개가 됐을 때 그거를 제가 들으면 굉장히 좀 뿌듯한 그런 감정이 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즐겁게 밴드를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좀 진행할 예정이고 내년에 30주년이기 때문에 싱글이라던가 이런 단독 공연이라든가 이런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 홍보를 해놨어요. 책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메소드와 바세린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. 영화 같은 음악을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들.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둘 다 전쟁 영화겠죠. 네. 네.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. 굉장히 좀 감동적인 내용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게 오래 할 수 있다라는 거 되게 감사한 일이고, 그래서 끝에 내려올 때 먼저 뭐 30주년 뭐 더 오래 하겠지만 끝내고 내려올 땐 뭐 다 주고 내려오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또 되게 감동을 받았던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. 뭐가 감사하고 뭘 다 주고 싶은 건지 그런 부분들 좀 들려주면 좋겠습니다. 약간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좀 오래되면 오래됐고 조금 됐으면 조금 됐다고 뭐 느낄 수도 있겠지만 뭐 프레시나 뭐 더 대단한 뭐 선배 밴드 분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
제 생각에 지금 나이도 뭐 50 가까이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점점 내려와야 될 시기가 아닐까. 저희가 뭐 20, 30대 조금 혈기 넘칠 때는 사실은 엄청나게 뭐 에너제틱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좋죠. 근데 좀 후반부로 갈수록 뭔가 중후하거나 뭔가 좀 진중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좀 잘 내려와야 되는 연습이라던가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질문이 뭐였죠? 뭐가 감사하고 아, 그리고 뭘 다 주고 싶은 건지. 제가 지금 30년 동안 바세린을 해오면서 공연장을 찾아주시는 관객분들이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분들한테 뭐라도 좀 해주고 싶고, 그래서 저희 단독 공연을 열었을 때 뭐 티셔츠라든가 뭐 이벤트 물품들 같은 것도 경품으로 많이 뿌리기도 했고,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지금 바세린 같은 경우에는 바세린으로 얻어진 수익이 있다면은 제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통장이 따로 있어요.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계속 좀 채워 넣다가 마지막에 저희가 뭐 마지막 공연을 한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공연도 무료, 뭐 티셔츠 만들어서 뭐 뿌리고 막 이렇게 막 자유롭게 진행하고 싶은 약간 로망이 있어요. 로망은 있는데 이게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밴드를 하다가 흐지부지 없어지는 거랑 우리 마지막에 하고 딱 이렇게 얘기하고 없어지는 거랑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화끈하게 딱 끝내고 어, 일상으로 돌아가는 약간 그런 길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암암리에 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밴드들도 굉장히 많지만 바스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언제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좀 끝나는 시점이 될 때는 모든 걸 다 주고 끝내고 싶다라는 그런 저만의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. 마지막 공연은 제가 꼭 가겠습니다. 그래서 다 받아. 뭐 책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밴드들 아마 마음은 똑같아요. 관객이 없으면 밴드도 없어요. 예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지 않으셨던 북콘서트도 없어요. 결국 중요한 건 관객이라는 생각에는 아마 밴드 뭐 동의를 할 거고요. 그래서 이 씬을 더 넓히기 위해서 앞으로도 밴드들 많이 노력할 거니까 많이 또 응원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마지막 질문인데요. 마찬가지로 책 읽으시면서 다른 밴드에게 혹시 뭐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다거나 태클 걸고 싶으신 게 있다면 태클은 아니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잠비나이 이루 옆에 있는데 이루한테 좀 궁금한 게 그 전업을 지금 하게 됐는데 그 전업했을 때 그 뭐 애로사항이라던가 다시 일을 해서 뭔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다시 일을 할 건지 그리고 지금 갑자기 청문회로 만들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자금 상태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쨌든 그 월급을 받으면서 음악 했을 때가 뭐 편한 건 사실인데 이게 삶이 어디 또 나간다고 사람이 죽는 건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업으로 가는 순간 또 그쪽으로 살 수 있게 어떤 음악 의뢰들이 막 들어와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.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또 간간히 버티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벌써 잠비 나이가 15년, 16년이 됐는데 직장을 거의 그만두게 된 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근데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. 이제 월급을 받다가 갑자기 안 받고 이제 내가 해야 되니까 모든 걸 원래 그냥 백수였다면은 그냥 괜찮았는데 받다가 안 받으니까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갑자기 삶이 더 막 불안해지고 엄청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음악을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인생을 되게 불안하게 살게 되다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내가 걱정한 대로 세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만약에 음악을 하기로 했으면 음악으로 내가 뭘 계속 해보자 그러니까 뭘 긍정적인 마음으로 뭔가를 해 나가 보니까 결국에는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또 그쪽으로 이렇게 돈을 벌어 먹으면서 또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
금전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죠. 근데 예전에 다녔던 그 악단에 제가 이제 KBX 악단에 다녔다가 지금 나왔는데 그거만큼은 아닌데 또 어디 그냥 어떤 악단 정도의 월급은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 뭐 거기 다녔으면 2, 300 들어오는 작업들이 어떤 작업을 했을 때 뭐 1000, 2000 이런 게 한 번에 확확 들어올 때도 있고. 근데 그게 매달 들어오는 건 아니고 뭐 그런 게 이제 어쩌다 한 번 들어오면 그걸로 막 두세 달 버틴다던가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몇백만 원짜리 들어오면 뭐 그런 식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불안해하지 말고 어쨌든 그냥 계속 음악을 어떻게 하겠다면 그냥 해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도 뭐 그냥 어느 정도 대충 뭐 그냥 살아갈 만큼 그리고 또 운 좋게도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전공이 전통음악인데 그러니까 전통음악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음악을 하는 또 뮤지션이 이제 많이 없단 말이에요. 다 이제 그런 음악을 전공하면 어디 관현악단에 들어가거나 그냥 그러고 끝인데 오히려 관현악단에 들어갔다 나와서 자기 음악을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학교에 좀 좋게 보였는지 그래서 또 강사로 나가게 돼서 학생들에게 이제 자기 음악을 만들려는 학생들에게 이제 음악을 가르치는 일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어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전업 뮤지션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근데 좀 아쉬운 건 그거예요. 잠비나이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인지도는 정말 대단하거든요. 예,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사실 전업으로 먹고 살 수 있어야 돼요. 예, 그렇지 않은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거죠. 예,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잠비나이 뭐 1호 얘기도 그렇고 멤버들도 이 현실에 발붙이고 자기 음악들 결국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에는 인터뷰하면서 많이 저는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